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 기업문화 AIDT COE의 조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SK텔레콤에서 RPA의 추진, 그리고 기업문화센터와 HR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구성원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문화센터의 경우에는 많이 알고 계시는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앤 디벨롭먼트, 그리고 인플로이 릴레이션십, 경영 지원에 관련된 업무들을 담당하는 센터입니다. 그냥 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단어 또는 AIDT 되게 어렵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개발자도 아니고 나는 기술도 잘 모르고, 그렇다고 하면은 굉장히 다들 난감해하고, 그 일은 내 업무가 아니야,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야, 내 영역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 일에서 그 영역을 찾아가는 중간쯤으로 RPA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코딩을 안다든지 공대생처럼 뭔가 이걸 개발을 했던 경험이 있다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지금 에이전트들도 전혀 거기와 상관없는 전공과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시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 학습시키고 학습된 걸 바탕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엑셀처럼 파워포인트처럼 이렇게 업무에 활용을 하면서 자기 업무를 자동화시키고, 그리고 자기 업무의 프로세스도 좀 정립해보고 하는 걸 원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팀별로 한 분 정도씩 이제 에이전트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에이전트는 직접 개발하고, 그리고 개발된 거에 대한 운영 및 팔로우를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개발을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개발이 좀 지연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어렵거나 진행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에 저희가 테크니컬 서포팅을 하면서 그분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조직에 있는 리더들의 서포팅을 받고요. 그 서포팅을 받은 에이전트들이 본인의 과제 또는 본인 팀에서 옆에 있는 분의 과제에 대해서 직접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그런 발굴이라든지 개발에 대해서 어쩌면 조금 더 쉬운 과제일 수도 있고요.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다른 조직들이 고민하고 있는 발굴 개발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몇 달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분들을 1대3, 1대4 이 정도로 모시고 와서 직접 개발을 하나 과제를 가지고 와서 개발을 하시고, 그 과정에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테크니컬 서포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한 개 과제는 본인이 직접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도 나 만들었어? 이 과제 가지고 다른 과제를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 일단은 이 과제로 할 수 있는 다른 영역을 찾아서 그 영역을 또 도입을 시켜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똑같은 프로세스지만 A라는 걸 넣어서 한번 해보고 또 B라는 걸 넣어서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감 가지면서 또 바꿔서 새로운 거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제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그냥 아무 도움 없이 시작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교육된 이후에도 실제 개발을 직접 개발하는 걸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성취감이라고 하죠. 하나 만들어 본 거라는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렸었거든요. 그거 이후에는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그분들이 스스로 발굴하고 개발하도록 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각 팀에서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태스크에 이게 배정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 배정된 거를 각 팀의 리더들이 챙겨서 봐주고 계세요. 우리 팀엔 더 할 거 없는지, 또는 우리 새로운 거 할 때 혹시 RPA 도입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이렇게 먼저 고민해 주시는 거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구성원들은 이미 있었던 일을 그냥 열심히 묵묵히 꾸준히 해가면 되는데, 사실 RPA 처음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고민 많이 해야 되거든요.
프로세스도 만들어야 되고 중간에 잘못된 데이터도 고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동인 자체가 진짜 저희 탑에서의 서포팅 그리고 각 팀장들의 커미트먼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순 반복적인 일도 그러하지만은 이렇게 이걸 배우고 나니까 어떠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생기냐면 새로운 업무라든지 뭔가 일에 대한 변화를 하고자 할 때에 먼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한 걸로 프로세스를 RPA가 되도록 변화시켜서 만들어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대표적으로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회사에서는 구성원 생일날 되면 축하하는 의미에서 기프티콘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프티콘을 드리는데 모든 조직이 알아서 각각 줬었어요. 그러면 이제 각각 그 조직이 생일자도 찾아야 되고 생일자 찾은 사람들한테 뭐 기프티콘도 보내야 되고 보낸 거를 급여의 소득이라고 하죠. 그런 걸로 이제 정표를 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전사에서 자동화해서 1년 365일 그 사람의 생일이면은 9시쯤 되면은 회사에서 축하한다는 메시지와 그런 이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거를 당연히 구성원들의 급여 소득에 대한 것 반영도 정확하게 하는 거를 로봇이 하고 있어요. 구성원들한테 RPA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게 전사에 1년간 열려 있었어요. 그게 이름이 굿바이 마이 루틴이거든요. 이름 멋지죠. 그래서 굿바이 마이 루틴 과정에서 누구나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고 직접 실제 UI 패스를 저희 똑같은 시스템 안에서 쓰고 그리고 필요하면 또 어드밴스드로 며칠간 교육을 또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회사 가지고 있는 그 스튜디오 자산을 좀 배분해드려요. 그래서 직접 본인이 개발을 하고 그거를 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기가 처음에는 내 업무 중에 뭘 할지 몰라가지고 이제 팀에서 선정된 업무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업무는 아니지만은 다른 팀원들이 하는 업무를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시게 됐대요. 그러면서 팀원이 하는 업무가 뭔지도 배우고요. 사실 RPA를 하다 보니까 프로세스를 공부하고 이걸 직접 뭔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알고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RPA는 그 단순한 시간적인 거에 대한 세이브도 있고요. 제가 아까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을 좀 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게 바꾸는 역할을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업무 중에서 업무를 프로세스화 한다든지, 본인의 업무 중에서 뭔가 좀 PI를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그렇게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모든 과정을 다 RPA로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PA화 하려고 프로세스를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만 시스템 개선하면 되더라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게 정답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내가 프로세스를 만들 때 좀 RPA 과정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RPA로 만들면 좋고 이제 그런 거에서 사람들한테는 그런 무기를 줄 수 있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장점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UiPath하고 POC를 하나 했었는데요. Document Understanding이라고 기존의 OCR이라는 걸 통해서 다큐멘트를 읽어서 이걸 자동화를 했었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머신러닝을 넣어서 OCR로 읽은 내용을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학습된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학습된 알고리즘에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읽어내고 그 읽어낸 거를 이제 자동화하는 그런 가능성을 좀 파일럿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RPA가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그런 단순 반복적인 것 떠나서 이제부터의 방향성 자체가 AI와의 결합, 그리고 그런 이제 AI 내에 있는 머신러닝이든 챗봇이든 이런 기술적인 결합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시도도 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적용도 하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해 나갈 생각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도 그런 새로운 기술 접목해서 또 다른 오토메이션, 좀 더 인텔리전트한 오토메이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계획이긴 한데 저희는 이렇게 좀 차근차근히 이제 단계를 넓혀가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에이전트 했던 분들은 되도록 내년에는 다른 분들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넓히면 어느 순간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뭐 엑셀 다루듯이 워드 다루듯이 파워포인트 다루듯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또는 지금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아니면은 좀 주저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감히 제가 한 2가지 정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은 이제 RPA라는 걸 하려고 하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거를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툴을 하기보다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2번째는 조금 이게 어쨌든 개발 쪽의 업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도전했으면은 좀 끝까지 한 번은 하나 정도는 만들어 보시는 거를 해보셨으면, 그리고 똑같은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